한국의 항공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지금일 것입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석유부를 가진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미국이 자랑하던 F-35를 마다하고 이제 막 개발 중인 한국의 전투기에 자국 국방의 미래를 걸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등장할 줄을 말입니다. 그것도 중동의 핵심 국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품은 아랍에미리트라니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군사 무기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KF-21 보라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 4.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기업의 기술 자문까지 더해졌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1960년대에 도입된 F4 팬텀과 F5 타이거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한국과의 전력 보강을 넘어 세계 각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특히 주목한 것은 KF-21이 보여준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F-35처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이나 네트워크 전투 능력은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획득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 유지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무기에 항상 따라붙는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든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UAE가 매혹된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작전 독립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한 것입니다. 뉴스위크가 보도한 UAE 국방부 차관의 KF-21 시험 탑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시제기 단계, 개발 중인 기체에 외국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올라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승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라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강국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중동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UAE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UAE가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중동과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생산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KF-21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탑재 능력, 1000km에 달하는 작전 반경, 반스텔스 성능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심 항전 장비와 레이더, 암호 모듈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따르지 않고도 한국 단독으로 수출 승인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기 구매국 입장에서 이런 자유와 유연성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더 값진 자산입니다. 중동이라는 불안정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KF-21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머니 18조 원 규모의 잠재적 계약,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긴장하는 기술적 파급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산 전투기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상징성. 바로 이것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눈을 떼지 못하는 전투기 수출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과연 KF-21은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 주목을 끌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독점이던 전투기 시장의 균열을 일으키고 중동의 왕족들까지 직접 시승하게 만든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세부 성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항전 장비입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AESA 레이더, 즉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레이더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동시에 수십 개 추적할 수 있고 기체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미국조차 동맹국의 이 기술을 쉽게 넘기지 않는데 한국은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지만 스텔스 설계와 내부 무장창을 통해 5세대급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전 능력, 데이터 링크 같은 네트워크 전투 핵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KF-21은 전투기 시장에서 흔히 비용 대비 성능이라는 단순 공식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F-35가 절대적인 스텔스와 네트워크 능력으로 무장했다면 KF-21은 적절한 스텔스, 충분한 작전 반경,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성을 결합한 전혀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동과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큰 장점입니다. 예컨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장착하면 제공권 장악 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JDAM이나 스마트 폭탄 같은 유도 폭탄을 탑재하면 대지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목적 운용 능력은 제한된 예산으로도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UAE는 공군 사령관과 국방차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시승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기체의 신뢰도를 몸소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추락이나 결함이 발생했다면 이는 곧 양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KF-21의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은 시제기 단계에서 2차례 추락을 겪으며 국제적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 일정은 5년 이상 지연됐고 스웨덴 방산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KF-21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KF-21을 단숨에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유지비입니다. F-35는 시간당 운용 비용이 약 4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KF-21은 약 1만 4천 달러 수준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비행만 놓고 보아도 3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공군력의 핵심은 많이 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도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라면 실제 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탁월한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수백 대를 동시에 띄워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전쟁에서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생산체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KAI는 탄소복합재 자동 조림 라인을 도입하며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조차 시도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자동화 공정 덕분에 기체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생산 단가는 낮아졌습니다. KF-21 이가성비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생산 혁신과 기술 민첩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국산화율 확대는 향후 KF-21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요소입니다. 현재 엔진은 미국 GE사의 F414를 면허 생산 중이지만 한국은 자체 터빈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율을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목표는 2028년까지 60%입니다. 만약 완전한 국산 엔진 개발이 성사된다면 KF-21의 가격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수억배 비싼 F-35를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세계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기술, 가격, 유지비, 생산구조 모든 측면에 서균형 잡힌 전투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35와 같은 절대적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지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KF-21은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예산이 한정되거나 정치적 제약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요소가 단순히 종이 위의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 비행과 외국 고위 인사들의 탑승, 해외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 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개발 중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UAE와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지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왜 하필 UAE일까? 중동의 핵심 국가가 한국 전투기에 거는 기대와 전략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UAE의 정치적, 외교적 배경과 KF-21이 그 한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쏟아내는 관심은 단순히 무기구매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중동 특유의 전략적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UAE는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F-35 50대 도입 계획은 아브라함 협정 직후 걸프 만에 게임 체인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각종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UAE는 2022년 F-35 도입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KF-21은 F-35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UAE 입장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중동은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에 휘말린 지역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무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교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방산협력을 통해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UAE가 KF-21에 매혹된 두 번째 이유는 상징성입니다. 아랍 세계는 늘 서방에 기술적으로 의존한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의 F-15, F-35는 뛰어난 무기였지만 도입 과정마다 늘지한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이제는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UAE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라도 KF-21은 최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동 내 경쟁 구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도 공군 현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UAE가 KF-21을 먼저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지역 내 우위를 점하는 전략적 행보가 됩니다. 특히 왕족 출신 고위 인사들이 직접 KF-21을 시승한 장면은 해외 언론에서 전례 없는 신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중동 각국의 한국산 전투기가 곧 미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아랍권 내에서의 체면과 위신은 곧 힘입니다. UAE는 KF-21을 통해 그 힘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젠20 도입설 역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 UAE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UAE는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들여왔다가 성능 문제로 큰 실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값은 싸지만 유지비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무기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전투기 카드는 사실상 협상용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KF-21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중국 입장에서 뼈아픈 신호였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인 UAE가 한국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중국 방산업계 전체의 위상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소까지 더해집니다. 중동은 늘 강대국들의 전략적 무대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까지 얽히면서 아랍 국가들은 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 틈새에서 한국은 비정치적 무기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진영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고 동시에 기술적 신뢰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UAE는 바로 이 지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중동 국가들에게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UAE의 선택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자국 방산 기업 SAMI를 통해 KF-21 부품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카타르 역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UAE가 KF-21 공동 개발에 정식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중동 전체를 한국 방산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한국은 중동에서 방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방산업계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UAE 역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를 돈 주고 사오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제 조립과 생산 과정에 참여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를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KF-21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UAE의 선택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상징성, 그리고 지역 패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UAE와 중동 전체의 전략적 미래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F-35가 보여주지 못한 영역, 중국의 젠-22,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KF-21이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진짜 비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업그레이드형 KF-1X 개발에 착수했고, 이는 F-35와 직접 맞설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KF-1X의 숨겨진 잠재력과 어떻게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려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잠재력은 아직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형 KF-1X입니다. 한국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 전투기를 단순히 4.5세대에서 멈추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5세대 전투기와 맞먹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그 이상을 겨냥한 성장형 플랫폼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KF-21은 지금의 모습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KF-1X라는 진화 버전에 있습니다. KF-1X는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여 스텔스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개량형입니다. 기존 KF-21이 외부 파일런의 무장을 달 수밖에 없었다면 KF-1X는 이를 기체 내부에 숨겨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까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조합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폭탄을 더 크게 싣는다가 아닙니다. 바로 적의 심장부, 지휘소나 핵심 군사시설 한복판을 은밀히 침투해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4세대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오직 스텔스 플랫폼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 F-35만이 이 임무를 실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F-1X가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단 두 기종, F-35와 KF-1X, 마니스텔스 벙커버스터 2화라는 절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F-22 랩터조차 제공권 장악에 최적화된 설계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 대형 폭탄을 싣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KF-1X는 향후 전장 환경에서 F-35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하드웨어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전술 운용 능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조종사 보조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단순한 자동 조종이 아니라 조종사가 실신했을 때 가상의 승무원이 임무를 이어가거나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최적의 전술을 지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KF-1X에 본격적으로 탑재된다면 그 전투력은 단순 비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게다가 KF-1X는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구조, 소프트웨어, 정비주기까지 모두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설계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기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KF-1X는 고가의 6세대 전투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현 세대에서 최적화된 준 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품게 됩니다. 이 모든 진화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도전만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여전히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수출 조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반면 차세대 6세대 플랫폼인 GCAP, FCAS 같은 프로젝트들은 2035년 이후에나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공백을 메울 존재가 바로 KF-1X입니다. 즉 KF-1X는 지금 당장 도입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UAE가 공동 생산을 제안한 것도 이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1X 단계에서 UAE가 참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생산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중동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한국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방산 산업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흐름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러시아의 수호이-57은 여전히 실전 배치가 미흡하고 중국의 젠-20은 신뢰성과 기술 투명성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반면 KF-1X는 실전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합리적 스텔스를 제공합니다. 결국 국제시장은 비싼 완벽한 스텔스 F-35와 저렴하고 불안전한 스텔스 중국, 러시아 기종, 그리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스텔스 KF-21X라는 세 갈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KF-21X는 이미 부품 가공과 양산 준비가 착수된 상태이며 초도 물량 생산이 임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 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간은 곧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하는 6세대 전투기 대신 지금 당장 도입 가능한 KF-21X는 예산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해답이 됩니다. 결국 KF-21X는 KF-21의 숨겨진 진짜 무기입니다. UAE가 단순히 현 기종만 보고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화형 모델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짜 포인트입니다. KF-21X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무대를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KF-21X의 성공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엔진 국산화,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그리고 양산 지연 같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도전을 돌파해 나갈까요? 다음 장에서는 가격 전략, 생산 혁신, 그리고 시장 맞춤형 설계를 통해 KF-21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F-21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텔스 형상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가격 전략과 생산 혁신입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은 곧 운용 가능 대수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전투기라 해도 너무 비싸면 구경만 하고 말 뿐 실제 전력으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한국은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500만 물결표 8천만 달러 수준으로 F-35의 절반 이하입니다. 유지비는 시간당 약 14,000달러. 반면 F-35는 4만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히 기체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운용을 고려하면 총 비용에서 수십억 달러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 것인가의 답이 너무도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때문에 KF-21은 일명 가성비 전투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 공군이 120대 이상 도입을 확약하며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곧 부품사와 협력사들이 과감한 선투자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초기 대규모 투자 덕분에 생산 라인은 빠르게 가동되었고 고정비를 흡수하며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싸게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선순환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산 공정에서도 혁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로봇 기반 탄소복합재 적층 공정, 자동 조립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덕분에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불량률은 5% 미만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업체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중고 F-16이나 러시아제 수호이가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자동화 공정이 세계 무대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화 약세는 해외 수출 단가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전체 생산비는 2년 전보다 약 11%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산화율 확대가 더해지면서 가격 하락의 여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엔진만 해도 현재는 G2사의 F414를 면허 생산 중이지만 터빈 블레이드 국산화율이 이미 45%를 넘어섰습니다. 2028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국산 엔진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KF-21의 가격은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왜 굳이 2배 비싼 F-35를 사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지 인프라에서도 KF-21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체 인도와 동시에 대규모 예비 부품 패키지를 선주문했고 정비 거점을 이원화해 물류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해외 고객은 부품을 24시간 내에 교환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받으며 최소 3년간은 기체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지 않고도 현지에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곧 실제 운용 비용을 대폭 줄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빠르게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MRCA 사업에서 라팔 대신 KF-21을 대안으로 언급했고, 필리핀 역시 공군 예산의 40%를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투입하며 KF-21을 최우선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동유럽의 폴란드 역시 FA-50 도입 경험을 기반으로 KF-21을 F-16 후속 기종 후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서방 전투기의 유지비 폭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KF-21의 효율적인 정비 시스템과 낮은 유지비를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F-21의 가격 전략은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간 가격대 시장을 완전히 흡수하면서 고가 시장까지 위협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 F-16이 중가 전투기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KF-21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라팔과 유로파이터 같은 고가 기종이 차지하던 시장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6세대 플랫폼, GCAP, FCAS가 지원되면서 생긴 공백까지 KF-21이 메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전세계 전투기 시장 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격 전략만으로는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없습니다. KF-21의 진짜 강점은 맞춤형 설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각국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현지 조립 등을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쉽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예컨대 UAE는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KF-21 참여를 논의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자국 방산기업 SAMI를 통해 부품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동반자 모델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한국의 전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격 경쟁력, 생산 혁신, 맞춤형 전략이 결합되며 KF-21은 기존 무기 강국들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각국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